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매일 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CCTV에 찍힌 충격적인 장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밤 2시, 임신 6개월 차 며느리 정수진 씨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시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던 거죠.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가는 순간 덜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새벽 2시에 어머니가 외출을 하시는 건가? 창문으로 내다본 정수진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검은색 가방을 들고 택시에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 가방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진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어디 아프신 거 아닐까? 남편은 의아해합니다. 왜? 괜찮으신 것 같은데. 어젯밤에 새벽 2시에 외출하시더라. 뭐? 새벽에?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직접 봤어. 큰 가방까지 들고. 남편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입니다. 아마 잠깐 편의점이나 택시 타고 가셨어. 편의점을 택시 타고 가? 부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침 8시, 시어머니 김명숙 씨가 나타났습니다. 60세의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 밑에 진하게 깔린 다크서클, 피곤해 지친 얼굴. 수진아, 어제 잘 잤어? 정수진 씨는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네, 어머니는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 잘 잤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나이 들어서 그래. 걱정 마. 그리고 갑자기 주제를 바꿉니다. 아, 참. 조리원은 결정했어? 아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강해집니다. 조리원은 안 돼. 집에서 해야지. 정수진 씨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편하시고. 아니야. 집이 제일 안전해. 조리원 가면 안 돼.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대할 이유가 뭘까요? 남편도 놀라 물어봅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제대로 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이 좋다니까. 그리고 갑자기 자리를 뜹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정수진 씨는 혼자 생각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새벽 외출, 저 피곤한 표정, 그리고 조리원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까지. 혹시 어머니가 뭔가 심각한 걸 숨기고 계신 건 아닐까? 치매? 아니면 다른 병?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있는 걸까요? 며느리 정수진 씨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밤 어디로 가는지, 그 검은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임신 6개월의 몸으로 밤에 따라가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수진 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아파트 CCTV였습니다. 과연 CCTV에는 무엇이 찍혀 있을까요? 다음 날 낮, 정수진 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죄송한데요. 지난주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분실물이 있어서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친절하게 CCTV를 보여줍니다. 새벽 2시,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큰 검은색 가방을 양손에 들고 택시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벽 2시, 화요일 새벽 2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두 같은 시간, 같은 가방, 매일 밤 어디론가 가고 계셨던 겁니다. 정수진 씨는 소름이 돋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수진 씨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당장 와봐. 큰일이야.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매일 밤 나가셨어. CCTV에 다 찍혀 있어. 남편은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달려옵니다. 부부는 함께 CCTV 영상을 다시 봅니다. 이게 진짜네. 그치?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까? 안 돼. 지금 물어보면 또 피하실 거야.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직접 따라가 보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가 직접 확인하자. 그날 밤 새벽 1시 50분. 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숨죽이고 기다립니다. 1시 55분. 시어머니 방에서 불이 켜집니다. 2시 정각.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역시나 큰 검은색 가방 2개를 들고 있습니다. 부부는 눈치채지 못하도록 숨어 있습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지금이야. 부부는 재빨리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택시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택시요. 다행히 택시 한 대가 지나갑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마치 영화 같은 상황.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합니다. 20분쯤 지났을까? 낡은 주택가에 도착합니다. 시어머니가 택시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곳은 허름한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택처럼 보입니다. 시어머니는 익숙한 듯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부부도 조심스럽게 건물에 다가갑니다. 1층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시어머니가 여러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건 음식, 옷, 생필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젊은 여성들, 배가 불러온 임산부들도 보입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씨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여기는 어떤 곳이고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매일 밤 이곳에 오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부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방금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봉사를 하고 계셨다니. 그것도 매일 밤 새벽 2시에.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그리고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 조리원 반대하신 것도 저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정수진 씨는 사돈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을까 해서입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사돈 어머니는 잠시 침묵합니다. 왜 갑자기?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하셔서요. 매일 밤 외출도 하시고. 아, 사돈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수진아, 내 시어머니한테 아픈 과거가 있어. 과거요? 30년 전 일이야. 그때 명숙이가 첫 손주를 잃었거든. 정수진 씨는 충격을 받습니다. 첫 손주요? 민준이 형이 있었어요? 응, 민준이 형 말이야. 그때 형수가 임신했었어. 그런데 무슨 일이? 사돈 어머니는 힘들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출산 중에 사고가 있었어. 아기를 잃었지. 명숙이가 그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거의 정신이 나가 있었어. 30년 전 1995년 겨울. 시어머니 김명숙 씨는 35세였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나는 날,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산 중 갑작스러운 합병증.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명숙 씨는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도 큰 충격에 산후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했습니다. 명숙 씨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더 좋은 병원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다 내 탓이야. 그때 명숙 씨를 구해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혼모 시설이었습니다. 당시 명숙 씨는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고 담당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봉사활동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봉사요? 네, 미혼모 시설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거기 임산부들이 많아요. 혼자서 아기 키우는 엄마들도 많고요. 당신의 경험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명숙 씨는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보다 더 힘든 상황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임산부, 갈 곳 없는 미혼모, 아기 분유도 살 돈이 없는 엄마. 명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날부터 명숙 씨는 그곳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명숙 씨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나중에는 매일 새벽 2시에 시설로 갔습니다. 왜 새벽이었을까요? 시설의 임산부들이 새벽에 진통이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불안해하는 그들 곁에 명숙 씨가 있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걱정 마.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아기가 태어나면 함께 울었습니다. 명숙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아기가 있어서 다른 아기들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어. 사돈 어머니가 말을 잇습니다. 그래서 명숙이가 조리원을 반대한 거야. 무슨 뜻이에요? 30년 전에 명숙이 며느리가 갔던 곳이 바로 조리원이었거든. 정수진 씨는 깨닫습니다. 아, 그때 조리원에서 사고가 났어. 응급 상황인데 대처가 늦었지. 그래서 어머니가 응, 트라우마야. 조리원만 생각하면 그때 일이 떠오르는 거지. 그렇지만 요즘 조리원은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머리로는 알아. 하지만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정수진 씨는 눈물이 납니다. 시어머니를 오해했던 겁니다. 그저 며느리를 통제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손주를 걱정했던 거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전화를 끄는 정수진 씨. 시어머니의 방 앞에 섭니다.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지켜야 돼. 우리 손주 꼭 지켜야 한다고. 정수진 씨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동안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조리원 가고 싶어요 라고 몇 번이나 우겼는지,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 정수진 씨는 결심합니다. 시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미혼모 시설. 시어머니가 30년간 지켜온 그곳.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을 다녔는지. 다음 날 정수진 씨와 남편은 그 건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정수진 씨와 남편은 다시 그 건물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이 열립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가 김명숙 씨를 아는데요. 여성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 명숙 언니 아시는 분들이세요?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간 부부. 그곳은 생각보다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임산부 2명이 앉아 있고 한쪽에선 젊은 엄마가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혼모 보호시설이에요. 시설장이 설명합니다. 갈 곳 없는 임산부들과 미혼모들이 함께 사는 곳이죠. 명숙 언니는 이 시설의 은인이에요. 시설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30년 전 이 시설이 문을 닫을 뻔했을 때 명숙 언니가 나타나셨어요. 처음엔 봉사자로 오셨는데 점점 더 많은 걸 해주셨죠. 매달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품들도 직접 사서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수진 씨가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곁에 있어 주신 거예요. 시설장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외로워요.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죠. 특히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하고 무서워해요. 그때마다 명숙 언니가 오셨어요. 새벽에도 밤중에도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오셨어요. 손 잡아주시고 등 쓰다듬어 주시고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한 임산부가 다가옵니다. 저 다음 주에 출산 예정이거든요. 배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명숙 이모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이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기는 축복이라고, 꼭 건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정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시설 벽면에는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명숙 씨가 아기들을 안고 있는 사진, 젊은 엄마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30년의 시간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설을 거쳐간 사람이, 시설장이 말합니다. 327명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189명. 명숙 언니는 그 모든 아이들의 출산을 지켜보셨어요. 마치 자신의 손주들처럼. 정수진 씨는 깨닫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조리원을 반대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임신을 걱정했는지, 30년 전 잃은 손주, 그 아픔을 189명의 아기를 지키며 치유해 온 것입니다. 명숙 언니한테는 시설장이 덧붙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30년 전 첫 손주를 잃으셨대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크시죠. 특히 조리원에 대해선 거의 공포 수준이세요. 며칠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양가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 정수진 씨는 고민합니다. 오늘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 남편이 말합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정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래야 할 것 같아.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돈 어머니, 사돈 아버지, 그리고 정수진 부부.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하지만 정수진 씨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시어머니만 쳐다봅니다. 시어머니도 뭔가 눈치챈 듯 불편해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정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모두의 시선이 정수진 씨에게 쏠립니다. 네, 시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저희가 알게 됐어요. 뭘? 매일 밤 어디 다녀오시는지.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CCTV 봤어요. 그리고 직접 따라갔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돈 어머니가 끼어듭니다. 수진아, 지금 무슨 시설도 다녀왔어요. 미혼모 시설. 이제 모두가 놀란 표정입니다. 시설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 정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왜 우리한테 도움도 안 청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건 조리원 반대하신 것도 정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30년 전 그 일 때문이었죠? 제가 오해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믿지 못해서 통제하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긴 침묵이 흐릅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 첫 손주가 태어났어. 아니, 태어나지 못했어. 조리원에서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대처가 늦었어. 우리 아기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떠났어.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그게 다 내 탓이었어. 내가 좋은 병원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며느리는 그 충격에 산후 우울증이 왔고, 결국 우리 아들이랑 헤어졌어. 다 내가 손주를 못 지켜서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뒤로 나는 살 수가 없었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그 작은 아기 얼굴이 계속 보였어. 그러다가 미혼모 시설을 알게 됐지. 거기 가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더라고. 혼자서 아기 낳으려는 사람들. 아무도 옆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 있어주면서 내 아픔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내가 못 지킨 아기 대신에 다른 아기들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정수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너무 기쁘면서도 무서웠어. 또 잃을까봐. 또 내가 지키지 못할까봐. 조리원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 30년 전 그 일이 자꾸 떠올라서 너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지. 미안해, 수진아. 난 그냥 우리 손주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내가 아프지 않기를 바랐던 거야. 거실에 있던 모두가 눈물을 흘립니다. 사돈 어머니가 명숙 씨의 손을 잡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언니.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요. 시아버지도 눈물을 훔칩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몰랐소. 정수진 씨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꽉 안아줍니다. 어머니, 제가 몰라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저도 엄마가 되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자식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꽉 안아줍니다. 고마워, 수진아. 이해해줘서. 둘은 한참을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아픔이 이 순간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정수진 씨가 말합니다. 저희도 함께 가고 싶어요. 그 시설에. 정말? 네. 그리고 출산 후에도 계속 봉사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30년간 지켜온 그곳. 이제 저희도 함께 지킬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조리원 문제는 남편이 말합니다. 어머니 마음이 편하신 곳에서 하기로 했어요. 집에서 할게요. 어머니랑 함께. 시어머니가 놀라 물어봅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어머니가 곁에 계시면 전 안심이 돼요.
30년간 189명의 아기를 지켜보신 분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어머니를 믿어요. 명절이 지나고 2주가 흘렀습니다. 정수진 씨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만삭,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어머니, 저 좀 이상해요. 왜? 어디 아파? 시어머니가 급하게 다가옵니다. 배가 계속 뭉치는 것 같아요. 진통이구나. 시어머니는 침착하게 준비합니다. 30년의 경험이 이런 순간을 위한 거였습니다. 여보, 빨리 병원 가자. 남편도 허둥지둥 차 키를 찾습니다. 진정해. 아직 시간 있어. 시어머니가 정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천천히 숨 쉬어. 괜찮아. 시어머니의 손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정수진 씨는 이상하게 안심이 됩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저 안심돼요. 그래, 난 여기 있을게. 계속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진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마치 30년간 시설에서 해왔던 것처럼 병원분만실. 정수진 씨가 진통으로 괴로워합니다. 너무 아파요. 괜찮아, 수진아. 잘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말해줍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우리 아기 만날 수 있어. 남편도 반대편에서 손을 잡아줍니다. 여보, 힘내. 우리 같이 할 수 있어. 그때 시어머니가 생각합니다. 30년 전 그날을. 자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그날을.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내가 지켜낸다. 시어머니는 더욱 꽉 손을 잡아줍니다. 수진아, 너는 강해. 할 수 있어. 우리 아기 만나러 가자. 응? 정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냅니다. 으악.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의사의 목소리. 나왔어요. 그리고 으앙, 으앙. 아기의 첫 울음소리.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30년 만에 건강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입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옵니다. 작고 빨갛고 예쁜 아기. 정수진 씨가 아기를 처음 안아봅니다. 우리 딸. 눈물이 쏟아집니다. 남편도 울고 있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그리고 시어머니.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봅니다. 30년 만에 손주를 안아보는 순간입니다. 우리 손주. 시어머니는 한참을 아기를 보며 웁니다. 잘 왔어. 잘 태어나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너를 꼭 지켜줄게. 평생 지켜줄게.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듭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정수진 씨가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 힘낼 수 있었어요. 아니야. 너희가 고마운 거지.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손주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집으로 돌아온 정수진 씨와 아기. 시어머니가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깨끗한 이불,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 아기 물품들. 어머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당연히 준비해야지. 우리 손주인데. 시어머니는 정수진을 극진히 돌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정수진의 의견을 물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물어봅니다. 수진아, 물 좀 더 드실래? 괜찮으면 내가 아기 좀 봐줄까? 쉬어야 해. 산모는 푹 쉬어야 한다고. 정수진 씨는 이제 시어머니의 마음을 압니다. 이 모든 게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걸.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걸 가지고. 밤에 아기가 웁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볼게. 넌 좀 쉬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30년간 훈련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시어머니는 능숙하게 아기를 달래줍니다. 쉿, 우리 공주. 할머니가 여기 있어. 아기는 금방 진정하고 다시 잠듭니다. 정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진짜 천사시다. 산후조리를 마친 정수진 씨. 이제 몸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도 같이 갈래요. 어디? 시설이요. 미혼모 시설. 시어머니가 놀랍니다. 몸은 괜찮겠어? 네. 아기도 데리고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30년간 가셨던 그곳. 이제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그날 저녁, 정수진 씨와 시어머니는 아기를 데리고 시설을 찾았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시설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손주님이시네요. 네, 우리 딸이에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며느리도 함께할 거예요. 시설 사람들이 모두 환영합니다. 임산부들이 아기를 보러 옵니다. 너무 예쁘다. 저도 곧 이렇게 예쁜 아기 낳을 수 있겠죠? 정수진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을게요. 계속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있어 줄게요. 한 임산부가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모님들.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수진 씨가 그 손을 잡아줍니다. 우리 모두 엄마잖아요. 함께 힘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할미, 할미. 아기가 시어머니를 향해 뛰어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아 올립니다. 우리 공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정수진 씨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이제 누구보다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육아하고, 함께 시설에서 봉사하고, 함께 웃고, 함께 삽니다. 어머니, 제가 커피 탔어요. 고마워, 며느리. 둘은 함께 소파에 앉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수진아. 너희 덕분에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30년간 지켜온 게 헛되지 않았어. 이제 너희가 있으니까 함께 지켜갈 사람들이 생겨서. 정수진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며느리. 그날 저녁, 시설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설 개원 35주년 기념 행사, 그리고 명숙 씨의 30년 봉사 감사 행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설을 거쳐간 사람들,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숙 이모님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말합니다. 이모님이 곁에 계셔서 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도 엄마가 됐어요. 이모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명숙 씨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주신 김명숙 님께 감사패를 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명숙 씨는 무대에 올라갑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전 손주를 잃고 힘들어하던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살게 해줬어요. 제가 도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숙 씨가 정수진을 바라봅니다. 제 며느리가 이 일을 함께 해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여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정수진 씨도 무대에 올라갑니다. 둘은 서로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기도 무대 위로 올려집니다. 3대가 함께 웃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화해가 또 있을까요? 이보다 따뜻한 사랑이 또 있을까요? 김명숙님은 현재도 미혼모 시설에서 봉사 중입니다. 며느리 정수진 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해와 편견 너머 진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대가 함께 시설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석양이 지고 아기가 웃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며 함께 웃습니다. 완벽한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모든 미혼모 시설 봉사자분들께 그리고 묵묵히 가족을 지키는 모든 어머니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